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 당시 최규화 대행 이후 46년 만입니다. 20분 가까운 연설에서 한 대행은 12조 2천억 원대의 정부 추경안을 설명했습니다.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미 2+2 통상협의도 거론하며 국익이 최우선이란 원칙에 따라 총력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 시정연설을 마치면 곧장 회의장을 떠나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에게 잠깐 착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파면된 대통령을 보좌한 총리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라며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의장석에 다가갔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무거운 표정으로 우 의장의 말을 들었는데 한 총리실 관계자는 학생을 훈계하듯 다그치며 망신주기한 것 아니냐며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대행이 본회의장을 떠날 때 기자들은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지만 한 대행은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대통령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입장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유 있으십니까? 권한대행 한 대행 측 인사는 SBS에 한 대행이 몇몇 지인들과 출마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단을 내릴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대행의 연설을 거부하며 시작 즈음 퇴장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한 대행과 추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대선 본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며 단일화에 반대하진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오늘 냈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뭐든 해야 합니다. 힘을 합쳐서 이겨야 한다는 말씀에서 오는 29일까지 4명을 2명으로 압축하는 국민의힘 2차 경선은 1차처럼 국민 여론조사 100%가 아니라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결정됩니다. 두 후보의 입장 변화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와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원하는 일부 당원과 지지층의 표심을 고려한 선택이란 분석입니다.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던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반 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면서도 한 대행 출마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하셔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봅니다. 이 일을 집중하시라. 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짓밟는 제2차 내란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활시키려는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선 한 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노름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련의 행태들의 뒤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은 대통령 노름을 하고 있다. 한 대행이 출마 여부에 함구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은 박석영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어느덧 딱 40일 남았는데 앞서도 나왔지만 한덕수 대행은 아직도 이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네, 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안 한다고 한 적도 또 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미연합 사령부를 찾은 자리에서 이 자신을 예비역 병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군필자란 점을 부각했고요. 또 오늘은 권한대행으로선 46년 만에 직접 국회를 찾아가서 시정연설을 또 했습니다. 이런 행보가 대선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한 대행 출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보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대행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그러니까 3월 5초에는 결정을 할 거다, 이런 관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출마 시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 국민의힘 후보 결정이 5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 한대행이 대선행을 택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4월 29일 한대행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한대행이 한미통상협상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받은 뒤일 수 있어서 이런 관측에 보태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한덕수 대행과 이제 단일화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입장을 바꿨잖아요. 네. 배경을 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한대행 대선 출마에 대해 처음에는 각각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를 하신 분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도 상식에 반하죠. 몇몇 의원들이 바람잡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입장이 좀 달라졌죠. 홍 후보는 한대행이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대행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한 후보는 누구든 본선에서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속내를 짚어보자면 한대행과 단일화를 계속해서 반대하다가는 남은 경선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그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4강이 지금 누가 독주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특히 2차 경선부터는 당심이 50% 반영되고, 또 당원 가운데서는 한대행의 출마,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이런 표심이 자칫 특정 후보에 쏠리지는 않을까, 견제하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한대행과 단일화 논의를 해도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박석영 기자였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할 일 안 할 일을 구분해야 된다. 권한대행이면. 그 우원식 의장의 발언이요. 우원식 의장이 작심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작심 발언이요? 예. 헌재 재판에서 그 헌법재판관 그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간접적으로 간접적이고 축소된 형태로 선출된 간접적인 형태의 민주적 정당성만을 가진 국무총리는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잖아요. 즉 권한대행은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 헌재의 결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의 위치에서 선출된 대통령에서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맞다. 그리고 장관에 대한 임명, 기관 단체장의 임명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의례적으로 해야 될 일. 한마디로 상설특검에 대해서 했으면 그냥 임명하고 이런 것은 해라 이거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민주헌정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찝어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정무전략본부장을 모셨으니까 정무적인 거 진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의원님, 정무전략본부장이면 항상 캠프에서 막 작전을 짜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맞죠? 정무전략이니까. 정무전략의 핵심은 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무전략의 첫 번째입니다. 좋은 말인데요. 의원님, 한덕수 권한대행 나올 거로 보십니까? 상대 매치업이 될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랑. 뭐 본인 판단이겠지만 나온다라고 서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정 전체하고 준비하시는군요.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총리는 어떤 결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어떤 한마디로 한덕수 총리는 공무원 40년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40년 이 정부 저 정부 돌아다니면서 그 관직을 하고 총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가 제가 보기에는 권한대행이라면 이 내란의 위기 속에서 조기 대선이 있으면 권한대행으로서 총리로서 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안 한다를 딱 결정하는 게 필요하죠.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서도 예측 가능성을 주고 예. 여야 정당에서도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아하. 이렇게 간을 길고 깊게 보는 총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그래서 간덕수죠. 자, 간덕술은 이제 의원님의 표현이신 겁니다. 예. 근데 왜 그러면 자꾸 간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왜 아니 간을 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예.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봐요. 고민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으로 파면이 됐는데 예. 사실 내란 정부에서 내란을 방조했던 내란의 총리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내가 이 현재 권한대행을 가지고 쭉 가면 나중에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받지 않을까에 대한 대단히 겁먹은 형태로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적인 처벌을 막기 위해서 정치 방탄이 예.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이유. 예. 이런 법적인 처리와 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 방탄의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이 판단. 아하. 그런데 나가면 예. 내가 대통령이 되지도 않는데 나가서 아하. 성처를 받고 예. 떨어지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나라고 예. 하는 이 상황 속에서의 갈등이 충돌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 어떤 결정도 못하고 간을 길고 넓게 보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나올 것 같다. 판단을 하겠죠.